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자동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GM, 글로벌 파운드리 등 반도체 및 자동차 회사 대표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최근 증시 피로감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시종 부동자금이 한 달 새 약 21조 원 늘었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2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자금이 다시 증시로 몰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5% 오르며 14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농수축산물과 석유 가격 등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파 가격은 무려 305.8% 폭등하며 1994년 이후 2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ITC가 기각했습니다. ITC가 전날 공개한 결정문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일관한 LG가 소송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한쪽의 유불리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부양책에 환호하면서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를 사상 최초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연출이 됐었고요. 오늘도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됐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분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오늘은 소형주보다 그래서 대형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쉬어갔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보도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법원이 결국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에 절차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수급 변화에 주의하면서 또 한 주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마무리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상담도 이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봐야겠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시 조정 국면을 접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4월 그래도 첫날을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제 시장만큼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4월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오면서 매달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왔는데요. 1월부터 다시 복귀해 보면 1월은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덩달아서 백신 접종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은 백신 공백기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매집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렸습니다. 백신이 개발됐고 콜드체인 등이 구비된 이후에 우리가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시간, 백신 공백기를 거쳐왔고요. 3월까지도 지수 자체 모든 것들이 지지부진한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3월에 우리가 겪을 수 있었던 모든 변수들, 변곡점들을 하나하나 다 지나오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동시옵션 만기일, 그리고 FOMC 회의, 미국의 동시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CFD 계좌의
청산일 3월 29일까지였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적인 문제들 그리고 곳곳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발작이라는 단어를 좀 갖다가 쓰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모두 다 영향을 받았던 조금은 속이 쓰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던 3월장이었습니다. 이제 4월장을 들어서면서 어제 제가 발송드리고 있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 테마성 장세에서 수급, 실적 장세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대선까지도 우리나라는 준비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정치 테마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핫한 주간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우리 시장은 반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초 테마성 장세가, 테마성 수급이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 간다면 앞으로는 실적 시즌, 실적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히 이것을 맞추겠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대응을 해갈까에 대한 문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까지 선정을 한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 매수까지 이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보고 기업을 뜯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쪽으로 보셔서 각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맞춘 전략으로 장비 관련된 섹터가 가장 앞으로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움츠러들었던 시장 중에 스마트폰 섹터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의 탑재되는 OLED 섹터 그리고 폴더블 폰의 시장, 이제는 메이커가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폴더블 폰 시장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능 개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요소가 카메라 성능입니다. 그래서 폴디드 줌 카메라와 관련된 기업까지도 스마트폰 산업 안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친환경 2차 전지 조정 시에 보셔도 좋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은행과 증권 업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중에는 건설 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택 분양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건설사의 실적과 매출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죠. 5개사 정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이후에는 주택을 분양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문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홈 IoT, 스마트 홈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인테리어나 조명 시장도 부수적으로 볼 텐데 대표적으로는 홈 IoT, 스마트 홈에 대한 부분들 요즘 주택이나 아파트에 탑재되지 않은 가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시장과 섹터를 쭉 훑어드렸고요. 4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불어오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말이 달릴 때에 그 말의 발에 편자를 달아줘야 되는데 편자를 고정할 못이 바로 반도체다. 미국이라는 말이 달리려면 반도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60일 동안 조사 이후의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는 결국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반도체 국력 그리고 국익 이러한 부분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핫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기업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4월장에서 한 번 더 짚어보실 부분들은 아직 국채 수익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시장에도 분명 하나하나 변곡점은 있겠지만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불쑥불쑥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로 짜여진
건강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시고 4월장에 수익으로 향한 발걸음 따박따박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월 증시는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업종 보시는 업종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건설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배터리 침해 소송 분쟁이 어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SK 쪽에 좀 호재가 나타난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SK 주가도 어제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미치게 될지 LG가 또 어떤 요청을 하면서 소송이 기각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ITC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 두 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LG가 이겼다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최종 판결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제품을 판매나 수출을 하지 못한다. 10년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소송이 특허권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2019년 4월 LG가 SK에 제기한 제소는 영업비밀 침해였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19년 9월 SK가 LG에게 그리고 LG도 SK에게 서로 소송을 낸 것이 특허권 침해 소송이었는데 SK가 LG에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LG가 SK를 향해서 낸 특허권 침해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예비 판결 결정이 났습니다. 오는 8월 2일경 ITC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겠지만 이 부분이 예비 판결과 최종 결정이 뒤집혔던 적이 드물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에는 LG와 SK가 현재 소송전에서 1대1이지 않나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시 협상 우위에 오를 수도 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미 국내 한국 법원에서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분리막 등 특허권 침해 소송이었는데요. 1심, 2심 LG가 패소를 했고요. 2014년 3년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서 양사가 합의를 했는데 부재소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10년간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일단락되었던 사건인데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와 특허 독립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논리로 미국 ITC 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이 이번에 이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도 양사가 합의를 했다라는 점을 조금 돌이켜본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1일경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데 이 결과를 보고 결론이 날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장군들은 휴전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는 총알이 빗발쳤던 것처럼 지금도 양사가 합의를 위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기대에는 아직 저버리기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양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주주들까지도 고개를 조금 끄덕일 만한 현명하고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합의점이 좀 도출이 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더 배터리 업체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설비와 라인, 캐펙스 증가에 따른 수혜가 되는 부분들 있죠. 설비, 라인, 소재, 부품 관련된 업종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로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일부 매수 포인트가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ITC 제소건으로 인해서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앞으로 전망은 밝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망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TS 인베스트먼트, 실리콘웍스, 테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PSK, 원익 IPS, LNF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수급적인 특징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이러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를 좀 하는 그러한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9천억 가량의 순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4천억 원 이상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대형주 일부 업종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오늘 이제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즉 실질적으로 오늘 체감 지수는 좋지 못한 좀 중소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의 강세만큼이나 중소형주들은 또 어두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0.62% 상승한 3,10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1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현재 포인트로는 19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21% 상승한 96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2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4,080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4,844억 원, 개인은 9,01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반대 양상 보입니다. 개인이 올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928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96억 원, 외국인이 467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자동차, 반도체, 게임주, 가상화폐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건설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자동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 오늘 3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면서 오늘 상승세 거셉니다. 현대차 현재 6% 상승하면서 현재가 2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기아차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8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기아차의 EV6가 사전 예약 첫날 2만 1,000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 시장 목표도 162%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4%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현대차 관련주들 모두 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본격 추진하자 이 반도체 쪽으로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93% 상승한 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거란 전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 IPS 현재 4.63% 상승한 56,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1, 2위를 달리면서 오늘 나란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현재 0.57% 상승한 8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써메이지가 조금 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7%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위메이드 현재 4% 강세 나타내면서 현재가 6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요, 미르4 흥행에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액면 분할 선언 이후에 4거래일째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달 14일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 그리고 두나무의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오늘도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가 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비덴트 보유한 빗썸 지분 가치가 1조 원에 달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6.69% 상승한 1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관련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면서 한동안 많이 올랐었던 건설주 그리고 건축 자재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대건설 0.92% 하락한 4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S건설 0.6%의 약세, HDC 현대산업개발 1%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까지 3.67% 하락한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덕성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요즘 다른 정치 테마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덕성우가 강세 보이는데요. 덕성우는 이봉근 대표이사와 김원일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주로 분류돼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이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스타 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상 긴축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또 더 상승하게 될지 하락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좀 짚어주시죠. 네, 중국 시장 오늘 좀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는 미국 쪽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2조 넘는 발표가 되면서 그 기대 심리가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중국 인민은행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채물 불이행 등 중국 금융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때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조금 더 갈 수 있었는데 상단을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오후 시장을 돼가지고 오전 시장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이 시장 내에서 4월 유동성이 3월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관망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한 이 상승에 좀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중국 청명절이 다음 주 월요일이요, 5일날 이제 연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연휴를 좀 앞두고 나면은 관망 대응을 좀 하는 게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월요일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우리가 쭉 마음 편하게 월요일까지 쉴 수 있듯이 중국 시장 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명절을 좀 앞두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위안화죠, 디지털 화폐 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왕신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듯이, 앞으로 이런 디지털 화폐 쪽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쪽으로 또 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될 거다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를 좀 봤을 때는 지금 쉽게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추세를 이탈한 후에 추세가 이탈하고 나서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추세와 파동을 하듯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조금 다시 좀 추세를 돌려 세우기는
시간이라든가 가격에 있어서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께서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 내에서도 실적이 나오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말씀드리겠고, 또 홍콩 시장 내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감사 보고서가 좀 미제출이 좀 돼가지고 한 150개 종목 정도가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홍콩 내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진 종목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종목들, 그래서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 좀 재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장기적이든 뭐 단기적이든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장 믿기보다는 종목 보좌하시고 인민은행의 움직임 주시하자 오늘 이렇게 말씀 덧붙여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이거 좀 가슴 종목에서 좀 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 차트를 먼저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흥통용이라고 해서요. 코드 번호 603766 상위 A조가 되겠고, 지금 홍콩이 좀 쉬다 보니까 후광통하고 성황통에 있는 종목들이 거래가 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저한테 거래가 안 된다. 이거는 자, 후광통과 성황통이 홍콩이 오늘 좀 쉬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게 아니라 홍콩 시장이 끝나고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 들어가려고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안 되네. 거래는 되는데 매수는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사항을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및 엔진 생산을 좀 판매를 하고, 엔진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발전기 수출 규모에 있어서는 업계 1위가 좀 되겠다. 그리고 오토바이 생산 쪽에서는 업계 2위가 좀 되겠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라든가 소형 엔진, 뭐 농업용 기계, 그다음에 발전 설비를 주력 상품으로서 판매를 조금 하고 있고, 한 1000개 이상의 다양한 국내 특허권과 그다음에 400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직접 지식재산권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가 좋게 돌아가듯이 앞으로는 이런 지식재산권 이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시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 이상의 지금 지식재산권이 이런 것도 특허 이런 것도 추후에 상당히 또 수익으로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BMW의 오토바이를 이탈 생산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오토죠. 자동차 세차 관리 서비스. 아마 우리도 지금 이게 자가용들을 손수 세차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계시는데, 셀프 세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오토 시장이 계속해서 사업 같은 연계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다,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 정부 측 내에서 25년까지 해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기계화를 75%까지 올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 기계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그 드론 시장의 규모가 한 150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주회롱화가라고 해서 여기에서 드론을 이용한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 쪽하고 또 드론 쪽하고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농약이라든가 비료 분사했으니까 이 농업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재난 쪽이라든가 여러 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또 이렇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해가지고 성장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실적을 조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뭐 전혀 알려지진 않았지만 연간 단위로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근데 2020년도에 많은 업체들이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오히려 작년에 실적이 더 좋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매출액이 더 좋을 것으로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해 2019년도 더 좋았고, 또 올해도
지금 단기 수익이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재무 안정적인 부분, 건전성에 대해서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제가 3.28 이하로 좀 말씀드렸는데 현재 5호장이 되면서 3.27 이하까지 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좀 매수를 좀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데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또 저평가에 좀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문제하지 마시고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주가가 또 방향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좋은 수익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3.8 이하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3.14 이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종목은 융흠통용입니다. 자, 오토바이 관련주 그리고 드론까지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차이나스타 클래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채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차이나스타 클래스를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환율 동향을 보면 강달러가 유지되나 싶었는데 다시 약달러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미국 증시 강세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120원대 후반 개장 이후에 위험 심리 개선에 따른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4원 정도 하락한 1128.5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2,500조 원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으며 고용과 제조업 지표 또한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P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고 이에 연동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와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의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1,120원대 후반대로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미국 내의 백신 접종률이 30%를 돌파를 했고 6월 중순까지 전 국민 70%가 접종 완료가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에서 빠르게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굉장히 유효하고 장기 성장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프라 계획에 포함된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분야 지원에 대한 주가 상승, 국채금리의 변동폭이 안정화가 이어지면서 관련 기술주의 주가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는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장기채 금리는 1.67까지 하락하면서 달러 지수도 거기에 맞춰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컨센서스 및 전주 대비 증가됐지만 고용에 대한 낙관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10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1983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정부 증세안이 국채 수급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 국채의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백신 보급 가속화와 함께 살아나는 경기와 주요 기업들의 사무실 근무 재개 시작도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3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 또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하루 항공 여행객이 급증하는 등 항공 수요가 살아나면서 미국의 호텔 객실 판매도 팬데믹 수준 이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어제 변동성 지수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7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14개월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펙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5월부터 단계적으로 원유 증산에 합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분기 10%에 다다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줄줄이 나오고 있는 부양책으로 주식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억눌린 소비가 폭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백신 보급과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고용시장의 본격적 회복이 3월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아시아 증시 또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역내를 중심으로 롱 포지션 일부를 청산하면서 숏플레이를 더욱 자극하는 상황 속에서 장중 1126.8원대까지 가격대를 낮췄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하락폭을 줄임에 따라 어제와 비슷한 1120원대 중후반대를 중심으로 하단 지지력 확인 이후에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 흐름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3,100대를 탈환하며 3,110포인트를 중심으로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4,177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642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하단 지지력 확인 이후에 소폭 반등한 데 따른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가운데 국내 증시의 상승을 반영하면서 추가 반등 또한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1120원대 중반대를 중심으로 상승 시도 속에 제한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벤트 해소에 따른 1120원대 중후반부터 1130원대 중반대까지 박스권 흐름 속에서 잦은 가격 변동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서의 포지셔닝은 약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방으로는 좀 제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 경기 회복 기대감과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도너 리포트는 이주연 위원님의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도너 리포트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양봉사스 이주연입니다. 오늘 도너리 코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도너리 포트에서 보셨던 종목들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제가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드리고 가게 되면 다음부터 조금 더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재료 분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료가 이제 시장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이 종목이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심리가 이제 발동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는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재료가 시장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거는요, 개별 종목들에게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에 미치는 재료들은 금리 같은 부분이 있겠죠. 지금 페드에서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낮춰놓은 상태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재료다. 그러니까 뭐 섹터 아니면 종목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다시 상방으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부양책 같은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호재적인 뭐 좋은 그런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전쟁이나 뭐 무역 갈등 그리고 뭐 브렉시트처럼 이런 뭐 이벤트 같은 것들은 시장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이런 큰 큼직큼직한 이런 재료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저희 서울경제TV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뭐 아침에 다 전문가분들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개별 종목입니다. 우리가 산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 종목들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냥 기본적 분석에 인해서 그냥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회사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거기에서 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테마주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공략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 종목들에 미치는 재료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 크게 겁먹지 않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사들 내에서의 테마주를 공략한다면 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에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 수주 공시가 있겠죠. 뭐 요번에 보셨다시피 뭐 조선주들이 선박을 발주하는 그런 수주 공시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 공시 같은 게 있겠죠. 뭐 대부시스터즈나 현대해상, 그러니까 HMM이죠. 같은 기업들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있죠. 어떤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3자 배정이 아닌 경우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고,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무상 뭐 감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공시들, 뭐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M&A라든지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재료들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보시면 뭐 실적이 좋아졌다는 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일 거고, 주주가치 제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기대감을 또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인수합병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재료들은 기간이 굉장히 단발적인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수주 공시를 했다더라, 이 수주 실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여름 전에 이제 뭐 카타르에서 23척의 LNG 선박을 뭐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조선 관련주들이 한 차례 크게 시세가 터졌다가 조정기를 한 5, 6개월 정도 가져가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실적 공시라든지 재료가 단발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좀 뭐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게 되면 내가 이 종목을 내릴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재료가 끝난 종목을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이 분간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마지막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를 이유와 명분이 있는 섹터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종목을 찾아서 매수 시점을 노리는 겁니다. 이 매수 시점은 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어떤 위치에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나오더라, 뭐 이런 부분들, 어떤 재료가 나온 이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있다가 움직이더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잘 모르실 때는 이런 종목을 찾았다면 분할로 조정이 나올 때 싸게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나눠서 사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차분하게,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분할 매수 후에 큰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긴답니다. 제가 왜 큰 욕심을 버리고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물론 종목들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섹터별로 나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부분은 바닥권에서 완전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우상향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눌림목 구간을 재료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뭐 여기서 몇 배, 뭐 따블 이렇게 수익을 내신다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신다면 굉장히 크게 또 수익을 못 챙기는 그런 상황.
네, 잠시 화질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시청자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지금 시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코스피가 0.72%, 0.7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109.70포인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겠습니다. 코스닥 0.26% 상승하고 있고요. 968.2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 많이 줄였는데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저희 강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올라갈 때 수익을 못 챙기고 내려오니까 또 조금 챙기고 또 내려왔다가 오를 것 같으니까 샀는데 그때부터 빠지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욕심, 그러니까 인생 역전을 바라는 로또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은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저항권에서 팔아주고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하는 그런 원칙들로 인해서 수익이 꾸준히 쌓여가야지,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종목을 잘 사서 대박을 치겠다, 이런 부분들은 버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인데요. 그럼 어떤 재료가 좋은가? 좋은 재료와 그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발성 재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식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이슈입니다. 이슈. 재료가. 그러면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를 다 같이 겪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네 가지에 영향을 미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인 부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사회, 문화 모든 게 바뀌었죠. 언택트라는 새로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만들어졌고, 문화 활동 못하면서 넷플릭스, OTT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다거나, 집에서 이제 밖에 외부 활동이 줄어드니까 HMR이라든지 간편식 같은 것들이 또 부각이 되고, 이 코로나19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슈일수록 이 네 가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한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테마,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책. 자, 정책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자, 신재생 에너지 테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풍력. 그러면 이게 여기서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태양열, 풍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열 이런 것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 좀 더 환경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전기료가 비싸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되고, 이런 기대감들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출발해서 움직이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갈래로 파생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안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법이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재료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게 현실이 되고 나면 그 기대감은 끝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요. 자, 대선 테마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재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19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북극이 다 녹아내려서 이제 빙하가 없다는데 신재생 에너지 테마, 저것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런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다 사회적 관심이 큰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앞에 한번 설명드렸던 미중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하죠. 그리고 한일 갈등에 의해서도 움직였던 종목, 애국 테마들, 뭐 모나미 볼펜 만드는 모나미 같은 것들 그렇게 다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예를 좀 더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 CS-윈드라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아직은 뭐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걸 생각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CS-윈드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던 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풍력 타워를 세계에서 1위로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그린 뭐 뉴딜 이런 부분들 이슈가 나온 부분이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매수와 매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매도하는 자는 이거 지금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지금 당장 안 사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고 싶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서 사야 되느냐, 재료가 있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CS-윈드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재료가 이제 처음에 나오고 한 번에 상승이 크게 나온 이후 그리고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갑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가 큰 재료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보면 바닥권에서 주가가 한 10배 정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데 그럴 경우는 더 이상 접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뭐 한 3-4배 오른 상태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서현이라는 종목이고 대선 테마인데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뭐 이게 10배 오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왜? 대선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정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내릴 때마다 크게 많이 내렸을 때마다 음봉에서마다 여러분들이 크게 뭐 매수를 하셨던지 아니면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하셨던지 내릴 때마다 모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간적인 투자는 하게 되지만 결국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재료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일 갈등 관련해서 이제 모나미인데 모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 하면 결국 이 테마는 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삼성출판사 자회사의 IPO가 있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IPO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나온 뉴스냐? 저 앞에서 나왔던 뉴스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내릴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해운 역시 마찬가지고 시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가파르게 올랐지만 결국 그 연속성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 계속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결국 실적이 됐던 어떤 단기적인 뭐 이슈가 됐던 재료가 됐던 그 이슈나 재료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보시고요. 일단 그 재료가 진행이 돼서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면 조정 시마다 매수할 수 있다. 5G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보시고요.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재료들은 저점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정 끝난 종목들은 더 이상 보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너리포트는 특별 강의로 준비해드렸습니다. 투자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앞에 함께 하셨던 허반석 전문위원님과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전화나 문자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